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업무 보고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 부처별로 생중계 업무 보고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사실 이렇게 생중계로 업무 보고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정말 잘 알고 계신다. 저희가 네네. 이제 그 부처를 잘 모르다 보니까 저 네. 질문이 너무 구체적인 질문 아니야? 너무나 실무적인 질문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경찰청 업무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경찰청 업무 경찰 보고를 출신이시니까. 봤는데 네. 다들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야 정말 핵심을 잘 알고 계신다. 대통령께서 네, 핵심을 네. 문제가 뭔지 잘 알고 계시고 네네. 저게 너무 지엽적이거나 그런 게 아니다. 정말 방향성을 네. 딱 지적하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만요. 네. 방송국님 잠깐 화면 봐봐. 자꾸 얼굴이 앞으로 나오면 걸려요 지금. 자, 앞으로 내보세요 얼굴. 예, 걸리죠. 봐. 나왔으니까. 아니 앞으로 내지 마. 부대변인이 대변인을 가리려고 지금 왜 이러세요 진짜. 아니 뭐 얼굴이 큰 게 엄마 아빠를 보여야지. 뭘 아무 어쩌라는 거야. 자 계속하시죠. 네 그래서 정말 네. 사실은 이 공무원들한테 월급을 국민들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네네. 이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별로 못 해왔어요. 네네네.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왔는데 네네. 정말 대통령이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을 다 해주고 그러면 이제 이 공무원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승진시켜도 되겠네. 저 사람은 월급이 안 아깝다. 저 사람은 도대체 1년에 2억 3억씩 받으면서 뭐 하는 거야. 쫓아내야 되겠네. 이렇게 스스로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네.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걸 보면서 어렴풋하게나마 정말 국민 주권 국가가 뭐다라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고 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고 싶지만 나는 그 부처에 대해서 성평등 가족부가 뭐 하는지 내가 잘 모르고 법무부가 뭐 하는지 잘 모르니까 나는 질문을 못 하지만 네. 그걸 열심히 공부해서 나 대신 대통령이 질문을 해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이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네. 대통령은 그 권력을 위임받아서 우리 대신에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내가 국민 주권 국가의 주인이 돼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어렴풋하게나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됐을 때 당원이 그 당의 주인이다라는 것이 뭔지를 어렴풋하게 정말 느끼지 않았습니까? 네. 그 전에는 당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이재명 대표가 되면서 야 당원이 당의 주인이구나,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제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구나라는 것을 느껴가고 있는 과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강성필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제 어떤 좋은 점을 느꼈냐면 네. 이제 대통령께서 이 업무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주제들이 있잖아요. 뭐 이게 이제 탈모 치료제도 있지만 탈모 치료제라는 이 아젠다를 꺼내면서 동시에 이제 난임, 비만, 간병인 이런 얘기도 같이 나온 거예요. 근데 특히나 이 간병인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실생활에서 지금 닥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 두 분이 지방에 계시고 또 저는 이제 혼자다 보니까 부모님이 아프시면 간병인을 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형제가 없으세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를 제가 발견을 했냐면 결론은 이 간병인의 일당이 전국적으로 다 달라요. 지역별로. 네. 근데 또 같은 지역 내에서도 뭐 15만 원이다 하루에. 근데 15만 원 주면 안 돼요. 왜요? 일명 팁이라는 걸 얹혀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러면 네. 다음 날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안 나와요. 난 다른데 팁 준 대로 가겠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그 환자의 보호자로서는 상당히 그렇죠. 걱정되잖아요. 특히 저 같은 예, 경우 예. 서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 이제 정비를 하겠다라는 보건복지부의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고 네. 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지원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약 중에서도 약효가 없는 걸로 판단된 약들이 있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번 기회에 또 정리하겠다. 그래서 건보의 재정에 대해서 조금 제대로 된 건전성을 확보하겠다. 왜냐? 뭐 탈모 치료제 얘기하니까 건보 재정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점도 있고 네. 새만금 같은 경우도 저는 정말 이게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이 새만금 같은 경우가 이제 20-30년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안 되고 있고. 근데 2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을 40%밖에 못 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야,
앞으로 그럼 또 20, 30년간 전북 주민들한테 또 희망 고문 할 거냐. 우리 현실적으로 하자. 그래서 민간에다만 맡기지 말고 이제 이것을 또 국가가 좀 책임감 있게 하자. 그래서 정리할 건 정리하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국민의힘 어떤 지도자가 이런 얘기하면 네. 지역 차별이라고 감정 싸움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니까 받아들이고 이제 현실적으로 바뀌면 이게 전북 도민들의 큰 수건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의 업무적인 자신감도 있고 또 공무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 각 부분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우리가 대통령이 언급함으로 인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저랑 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되게 네. 관심이 있었던 것들이 되게 세부적이면서도 야 이게 놓치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구나 이런 생각했었는데 그 성평등 가족부 할 때 무슨 네네. 얘기가 나왔었냐면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을 했어요. 반려동물 관련해 가지고 네. 요즘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입니다. 네네. 네, 1,000만이면 상당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반려동물 관련한 정책을 어디서 총괄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동물이니까 농축산 식품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네. 아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요즘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성평등 가족부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웃으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네, 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 업무보고를 쭉 봐주셨는데 마지막에 또 김민석 총리가 본인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가 되게 5년 10년 후에는 더 이제 이슈들이 많아질 거고 어디선가는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어디서 해야 된다라고 정하진 않더라도 이 관련 부서들이 TF팀을 만들어서 여기서 사실 문제가 될 수 있는 그 아젠다들을 계속 끄집어내서 우리가 고민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상황이 정말 이렇게 일방적인 보고가 아니라 이렇게 토론이 가능하고 여기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야, 굉장히 생산적이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또 하나는 행안부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또 이제 공무원을 오래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우리가 이제 문서를 만들 때 상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내용을 간략하게 설득력 있게 만드는 그거가 핵심이어야 되는데 플러스 예쁘게 꾸미는 거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요거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네.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 차트 문화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차트. 예쁘게 눈에서 딱딱 보일 수 있도록 차트 문화. 차트. 네. 그때는 이제 군에서 설명할 때 아, 요거 맞아요. 탁탁 넘기면서 요 긴 걸 지휘봉으로 이렇게 짝짝 해야 돼. 그렇죠, 그렇죠. 국민학교 시절. 그렇죠. 국민학교 시절. 우리 다 국민- 그런 거 안 했죠. 국민학교 제가- 세대세요? 국민학교 세대. 네. 초등학교 아니고. 네. 아, 아니 제가 그렇구나. 제가 군대 있을 때도 그렇죠. 공부할 때 아침에 네. 종이에다 차트를 쓰고요. 네. 왜냐면 그렇죠. PPT 이런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휘봉을 종이 뒤에다 딱 넣어요. 한 장 이렇게 그렇죠. 종이가 여러 장 있잖아요. 딱 넣고 이렇게 넘기거든요. 네. 그리고 착. 딱 짚어가면서 맞아요. 공부를 하거든. 그 한눈에 보이게 예쁘게 색깔 딱딱 넣어가지고 네, 차트로 그렇죠. 쫙쫙쫙 이렇게 흐름도 만들어서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이 예쁘게 해라, 한눈에 들어오게 해라 라고 하면서 모양 넣고 이런 것들이 많아졌고 그러고 이걸 알다 보니까 이런 행정 문화를 알다 보니까 네. 아레아 한글 이 프로그램 여기에서도 그런 차트 예쁘게 만드는 거에 과하게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구미에 맞게 하기 위해서. 네, 네,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맞아요. 그렇죠. AI 시대에 AI가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서를. 문서 네. 자체를.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건의드릴 게 있다. 이러이러한 것들을 그러니까 이것들을 윗사람이 야 예쁘게 해라고 하면 여기 벗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부터 그냥 이렇게 그냥 문서로만 돼 있는 뭐 예쁘지 않더라도 문서로만 돼 있는 네네. 걸로 하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더니 이미 알고 계세요. 대통령께서 대통령도. 그거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정말 밑에 있는 장관이 건의를 하고 그거를 이미 알고 있는 대통령. 야 정말 너무 멋있다. 이라는 저도 모르고 있었던 이런 네네네. 것들을 이 윗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제 보고를 하고 해보면 윗사람이 제일 몰라요. 보고를 하면 진짜 내용에 답답하고 대해서. 제일 몰라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네, 네. 대통령이 그런 게 왜 자랑스럽죠. 잘하냐면 기초단체장부터 했기 때문에 알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제가 중앙부처하고도 해봤고 광역단체도 일해봤고 기초단체 세 군데서 일을 해봤지만 기초단체장이 가장 답답합니다. 왜냐? 이 광역이라든가 중앙부처는 쉽게 말해서 고시 출신 많고 똑똑한 사람 많아서 일 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기초단체 같은 경우는 비교적 그런 자원이 조금 덜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윗사람이 일을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일이 잘 안 되는데 네. 저는 아까 우리 이지은 대변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울의 기초단체들은 앞다투어서 어떤 부서를 만들고 있냐면 네. 1인 가구 전담, 그다음에 반려동물 전담. 네. 근데 이게 또 이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장 많은 가구가 또 1인 가구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이게 어느 한 부서에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종합적인 맞아. 턴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디베이트가 있다는 게 생산적인 거고 네. 제가 정말 국회가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공무원 조직하고 다르게 네. 회의를 위한 회의, 보고를 위한 보고를 안 해요. 그러니까 어디 뭐 단체장한테 보고해야 된다. 그럼 그 보고하기 위해서 막 아래 직원이 보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 이게 맞아. 비생산적이 네. 실제로 그러니까 진짜 일은 야근하는 거거든요. 맞아. 예, 근데 이게 일이란 게 타이밍이고 속도감인데,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확실히 이 기초단체장부터 했기 때문에 이런 문화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면 네, 이제 네. 검찰청 어제 업무 보고를 보면서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경미 범죄의 경우에 네. 정말 길거리에서 뭐 10원 주어도 요거 가지고 기소해야 되는 상황 아니냐. 왜냐하면 법적으로 얘기하면 점유 이탈물 횡령이기 그렇죠. 때문에 길거리에서 법적으로는. 10원짜리 네, 주어서 맞아요. 내가 근데 이거 10원짜리 주었다고 해서 이거를 정말 처벌하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얘기가 나왔던 게 초코파이 1,050원짜리 초코파이 2개 뭐 가지고 맞아. 먹었는데 이거 가지고 결국 이제 뭐 처벌까지 받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그걸 지적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대책이 필요하지 않냐. 외국에는 이런 경미 범죄를 따로 처벌하는 뭐 제도가 있다는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뭐냐면 직결심판 절차법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서는 선고가 20만 원 이하로 내려질 범죄에 대해서는 직결심판 그러니까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에서 바로 법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고 여기에서 경찰이 보고 훈방을 할 수 있는 근거도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에서 이거를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는 경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거거든요. 경찰에서 검사로 전부 다 뭐 이렇게 보내거나 송치를 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자체적으로 훈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로 경찰청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빨리 보고해라 이런 거 있고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돼서 검찰이 수사를 안 하게 되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이 범위가 더 넓어질 거고 요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빨리 보고를 하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잘하셨습니다. 잘했죠. 아무래도 경찰 출신이니까 네. 잘 알고 계시니까 그걸 이제 짚어서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계시고 지금 두 분 말씀 얘기한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로 국민들의 마음에 정말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정책을 또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국정 쇼다. 강성필 부대변인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국정 쇼라고 얘기하는 거. 너희는 쇼라도 할 줄 아냐? 그러니까. 너희는 쇼라도 해봐라 좀. 쇼라도 좀 해봐라. 아니 출근 안 하고 빈차 행렬 보내고. 네? 아니 그런 사람들이 무슨 쇼라고 얘기를 하고 제가 참 윤석열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도 자꾸 국민의힘이 자기들 그 어떤 자폭퇴를 하는 발언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대통령의 업무 보고를 보니까 자기네들의 그 도스태핑이 생각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 잠깐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 말도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럼 도어 스태핑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면 뭘 그전에 뜻하는 바로 거예요? 그러죠. 네. 출근이나 하시고 그런 얘기 하셔라. 아니 출근을 해야 업무 보고라도 받을 거 아니냐. 출근을 해야 도어 스태핑을 할 거 그렇지. 아니에요. 빈차 행렬 보내는 사람들이 이거 무슨 얘기냐. 이런 그러죠. 그러니까요. 아니 제가 요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네. 그 경찰청 업무 보고를 할 때 정말 핵심을 찍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경비 인력을 줄여가지고 민생 치안 인력을 늘려야 된다 이 말을 하셨는데 이게 너무나 핵심이거든요. 경찰의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시국 치안과 민생 치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시국 치안은 경비, 경호 업무인 거고 네. 민생 치안은 수사, 112 신고받고 출동하는 거, 여성 청소년 범죄 수사 업무 이런 거예요. 네. 사실 국민으로서는 이 민생 치안 업무에 이제 사람이 많이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 건데 항상 보수 정권에서는 시국 치안에 경찰력이 많이 투입이 됐고 인력이 늘어났었고 집회가 많으니까. 맞습니다. 집회도 많고 똑같은 집회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대통령 그러니까 그 가짜 행령 출근을 하려면 인원이 2배로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경호를 2배로 해야 경호를 되니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통령 갔을 때 대통령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니까 옆에 갈 때 야 물러나라 이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경찰이 2배로 거기를 쌓아야 되는 거고 그런 말 하는 사람 미리 다 걸러야 되는 거고 입틀 막 해야 되는 거고 이러려면 시국 치안에 인력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고 어디서 데리고 오냐면 수사 부서, 112 부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다 데리고 오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수사 뭐 사건 신고를 하더라도 출동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고 국민들은 굉장히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 정권에서는 시국 치안에 있어서 조금 덜 해도 되니까 민생 치안 인력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핵심을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저는 국힘에서 이거 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들도 이걸 보면서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다 상임위에 배정이 돼 있고 그렇죠. 자신의 피감 기관들이 대통령한테 국정 보고를 하는 걸 다 본 거잖아요. 나는 저런 게 문제인지 모르고 지나갔는데 네. 이거를 대통령께서 다 찝으면서 지적을 하네. 이걸 보면서 사실은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네. 거다. 그러니까 찔리는 거지. 찔리는 나는 모르는데 거죠. 대통령이 맞아. 알고 있지 이런 거지. 네. 참 답답합니다. 자,